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는 30대 남자입니다. 사연을 쓰기에 앞서서 글재주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 많은 이해 및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고 회사원이 되어서도 꾸준히 헬스 및 격투기를 다녔습니다. 딱히 술이나 담배를 즐기지 않고 운동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이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과 같이 헬스장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 퇴근하고 와서 일을 하다가 여유 시간에 제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퇴근하고 헬스장에 왔는데 손님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제 개인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키는 165 정도의 청순한 얼굴과 위풍당당한 가슴을 가진 여성분이 회원 등록을 하려 왔습니다. 안내 및 상담을 하고 인바디도 측정해 주었습니다. 이야기하는 내내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알게 되었고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조심스럽게 여성분을 대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약 1년 동안 제가 헬스장에 있는 시간에 맞추어서 오셨고 처음에는 운동기구 사용법 및 각종 헬스 보조제들도 알려드리는 정도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만큼 친해졌습니다. 가끔씩 마감 시간까지 있으면서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날도 같이 헬스장 마감을 하고 나왔습니다. 마감을 같이 하는 날에는 집 근처까지 태워다 주었는데 그날은 바로 집에 가지 말고 술을 마시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주 헬스장 정리 및 마감을 도와주는데 술 한 번 사줘도 되지 않냐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원래 술도 약하고 잘 즐기지 않기에 그녀가 원하는 안주와 맥주를 시켜주고 저는 운전을 핑계 삼아 음료수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술 먹고 취해도 안 잡아먹는다면서 자기가 그렇게 무섭냐면서 남자가 무슨 겁이 그렇게 많냐면서 자극을 하길래 오기가 생겨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오기가 생긴다고 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보니 몇 모금만 마셨는데 얼굴은 혼자 소주 한 박스를 마신 것처럼 빨개지고 식은땀이 나길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그녀와 같이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술을 못 마실 줄은 몰랐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이것저것 술 깨는 음료와 약을 주었습니다. 제가 취해버리는 바람에 이런데 같이 오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같이 온 것이 죄송한 게 아니라 아무리 취했어도 이런 곳에 여자랑 왔는데 여자를 외롭게 한 것이 잘못한 거라면서 그녀의 손과 입으로 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술이 덜 깨서 그런지 뜨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뜸 들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지금껏 만났던 어느 여자보다 더 뜨겁고 화끈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도 저와 비슷했는지 뜨거운 시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저를 또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는 연달아서 5번이나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친 몸을 누워서 쉬고 있는데 곧 출근할 시간이라면서 집에 데려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를 데려다주고 저는 곧장 출근을 하였는데 일하다가 코피를 쏟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와 헬스장 밖에 따로 만나는 일이 많아졌고 만날 때마다 항상 마무리는 모텔로 갔습니다. 그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이미 사귀는 사이인가 라는 고민과 함께 그녀와 저의 사이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먼저 사귈 의향이 있냐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침대에서 보낸 시간이 적지 않았고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녀온 사이이기에 고백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같이 헬스장 마감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숙박비도 아깝고 늦은 시간이라 열린 식당도 거의 없다면서 밖에서 놀지 말고 그녀의 집으로 가서 놀다가 자고 출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인들과 동업을 차린 헬스장이다 보니 제 집과 차로 30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녀와 늦게까지 놀면 집에 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다음날 출근까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녀의 집으로 가서 데이트하자고 하니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야식을 배달 주문을 해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까지만 그녀를 여러 번 태워다 주었을 뿐 들어가 보지 못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한 번은 가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그녀의 결혼사진이 붙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저를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집을 보는데 여기저기에 결혼사진 민 남편과 찍은 사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많이 놀랐냐면서 자기는 사실 유부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배를 타는 직업이다 보니 몇 개월에 한 번씩 집에 온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실시간 남편의 위치를 보여주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유부녀인 줄 알았다면 절대 고백을 받아주지도 만나지도 않을 거라면서 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문제가 되냐면서 결혼하고 나서 만난 남자가 제가 처음도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남편한테 걸려서 문제된 적도 없다면서 그냥 예전처럼 만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일전에 그녀와 이야기하면서 제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자기가 유부녀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몇 개월 만에 만난 남편은 몸이 피곤하다면서 본인만 짧게 즐기고 그녀를 즐겁게 해주지도 않는다며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관계가 지속해도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만남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뒤에 그녀의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가 유부녀라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몰랐다면 계속 만났겠지만 알게 된 이상은 그녀와 계속 만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겼고 괜히 조금 더 즐기려다가 험한 꼴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그녀에게 이런 제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쉬웠는지 남편이 돌아오려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끝을 약속하고 만나는 3개월 동안 그녀는 매일 만나자면서 제 집으로 왔으며 밤마다 연달아 1000번씩 힘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온 이후에는 약속한 대로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가끔씩 그녀 생각이 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기고 있습니다. 부족한 글재주로 쓴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옛 추억도 생각이 나고 속도 후련하고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